적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는데, 이게 지금 취업 상담하시는 분은 전직 백업 엔지니어신데, 이분 나이가 한 35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원래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바텀업이었거든요. 현재 상태가 이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질문지는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설명해 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대다수 학생들에겐 그냥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학생들만 보는 유튜브는 아닌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즐기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유튜버가 그렇게 재밌는 유튜버 아니잖아요. 이거 보는 거는 숫자 계산, 경제적 내러티브, 그리고 IT 경제적 부분 이해, 요런 걸 취업 이직 투자에 쓰려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탑다운으로. 다만 여전히 변치하는 건 이건 내 개인 기록 유튜버다. 유튜브다. 요 정도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고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보통 외부 세계가 변화할 때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는 변화하는 게 뭔가 이거보다는 지금 변화하지 않는 게 뭔지 요걸 봐야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여전히 더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성장세가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안은 더더욱 더 확장되고 있고 일거리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살짝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이제 개발 쪽으로 쭉 몰려가서 제품 생산하다가 이제 할 만큼 했네? 그리고 난 다음 침체기가 오니까 운영적으로 투자되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침체기마다 일어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게 뭔가. 그래서 전략적 변곡점은 있다 하더라도 뭐가 규칙이 바뀌는지는 변화하지 않는 걸 기반으로 기준점을 삼아서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냐? 앤디 그루브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커리어는 사업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것, 커리어는 사업이다. 이분의 이제 밑에 직원이었던 분이 존도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클라이 퍼킨스 회장이십니다. 구글의 OKR을 전수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아이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등등등 이런 분이시고, 그 살아있는 OKR이라고 불리는 빌 캠벨 요분하고도 같이 일을 꽤 하셨죠. 그래서 테드에도 있습니다. 이 OKR 자체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우리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을 잘 선택하고 그 선택된 시장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이런 OK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대우받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엔지니어들은 대단히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엔지니어가 대우를 받죠. 이런 엔지니어 회사들의 경영, 즉 비즈니스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서 그걸 더더욱 확대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는 모두가 경영자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현재 상태. 이분은 현재 나이가 30대 후반이시고 학점은행제 하셨고 자격증은 정척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리고 SQLD 자바 어느 정도 좀 하시는데 사실 C++를 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개발자 국비 지원을 들으셨는데 취업이 안 돼서 백업 엔지니어로 1년 이내에 일을 하시다가 권고사직이 되셔서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회사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전문업계 그리고 산업 이런 것들은 간단히 말하면 시장입니다. 회사도 똑같이 내 커리어가 접근할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 상당히 착각해요. 회사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첫 레이어 회사가 보통 첫 레이어 시장이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들을 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사실 모든 시장의 공통적인 공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회사의 특수성만 따로 빼자면은 매출 인당 1억 이하 회사는 가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뭐 시스템 OP가 될 수 있고 QA가 될 수 있고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이게 고점이 남고 커리어 로드는 힘들더라도 요 경험을 가지고 플러스 공부할 시간을 벌어 가지고 클래스로 올려서 이직 전직 이렇게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걸 해서 브릿지 삼아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기본 연봉 이상은 줘요. 예, 기본 연봉을 포함해서 요거 이상은 준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3,000에서 3,500 사이 정도는 줘요. 왜냐하면 주니어 때 시작하는 거는 맨먼스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네,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벌어서 브릿지 삼아서 발판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직업을 택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당 1억 이하 회사는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당장 100, 500 연봉보다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 상당히 중요해요. 공부할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인당 1억 이하 회사에 가면 공부할 시간도 없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인건비 빼먹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설팅 업계에서는 보통 맨먼스로 돌아가는데 이게 주니어 때는 솔직히 사람 치고 못 받아요. 잡일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인당 프로젝트 수당으로 받는 거고 사실 주니어에겐 프로젝트 수당이 안 나오죠. 그럼 잡일을 시키면서 저기 선배들이 받는 연봉에서 떼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010년대에는 인당 1억을 매출을 내면은 2,500 연봉을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떼고 수익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그대로 줄 수 있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점을 따지면 사실 최소 연봉이 한 3,000에서 3,20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5배를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떼려면. 물가, 부동산 상승, 세금, 그리고 보험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인당 1억 5천에서 1억 6천의 안정권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서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연봉을 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당 몇 억이냐 이런 거는 다다익선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준점 최소점이 2020년 기준 제가 2억 2천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돼야 실리콘밸리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인당 1억 2천 이하는 리스크 해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끔 이런 회사 있어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돌아가는데 인당 5억 넘고 심하면 인당 10억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탑 티어들만 모여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탑 티어 중에서 컨설팅 탑 티어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의 일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연에 10억 매출 내시는 분들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들. 그런 분들이 누구 밑에 있기 싫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딱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고인물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크게 하기 싫어. 효율로 갈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인당 1억 2천 기준점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 5년 이하? 요때는 인당 1억까지는 다시 볼 수 있고 대신에 이거 뭐 런웨이 투자 받아서 우리가 몇 년 그냥 그대로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런웨이가 얼마나 되시고 인당 1억이 안 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은 이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는가 이 여부도 사전에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제가 많이 보고 학생들에게 말을 해줘요. 가장 최악의 회사. 그러면 이제 완전 이 기준에 어긴 실패 같은 회사는 어디냐? 예를 들어 10년 정도 경영을 했고 인당 5천만 원이 나온다. 이건 바로 도망가야 된다. 바로. 여기 넣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안 보냅니다. 지원도 안 시킵니다. 왜? 경영 자체가 말아먹었어요. 왜? 자, 그러면 이제 실패의 경우 보죠. 이런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경영자 레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경영하면 안 돼요. 원래 사실은 복지 줄이는 회사가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복지 줄이고 빡빡하게 굴리면 욕 듣고 평가 안 좋더라도 인당 효율성 확보가 잘 돼서 회사가 잘 큽니다. 원래 이게 특징이에요. 복지를 왜 늘리냐면은 더 투자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연봉을 높게 해주면은 사실 나오는 것도 적지만은 연봉을 높게 해주면 퇴직금이랑 임금이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퇴직금이랑 보험금이랑 올라가서 저걸 회수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럴 경우 보통 복지를 올려버립니다.
근데 회사에서 무언가 신규 사업을 투자하고 성장을 시킨다는 건 사실 사장이 제일 힘들거든요. 바쁘고. 근데 복지 비용을 글로 돌린 거예요. 돌렸으면 똑같이 맨파워도 키워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개인이 성장하기에는 플레이어급이 성장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자 레벨이 안 될 경우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그런 것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스킬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이는 건데, 아,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구나, 배이는 건데 그런 경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울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회사일수록 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좋다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 일은 못하는데 사람은 좋은 것 같은 그런 타입을 경영자 버전으로 따지면 요런 회사들입니다. 10년 전에 대기업 SI가 공공사업 참여 가능할 때 그 건달들이 많이 끼어 있는 저기 구로 쪽에 IT 흥신소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데가 보통 월급 밀리는데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왜 거기 앉아 있냐 하면 사람은 좋다 이 소리 나와요. 사람이 좋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줄 돈이 없으니까 좋은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배울 것도 없고 도전할 것도 없고 성장할 것도 없고 알바 정도로는 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거 좋은 알바도 많은데 왜 이거 시킵니까? 네. QA나 이런 거 할 만한 거 많거든요. 이거 안 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큰데, 권고 사직 그리고 월급이 떼먹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경력 인정을 못 받아요, 솔직히. 1년 이내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시 취업 활동할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정부 자금으로 생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이상한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해요. 예를 들어 현금으로 주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계좌로 주겠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걸리면 있잖아요. 그게 국세청에 한 번씩 거르는데 그냥 강의 한 20만 원 띈 거 가지고도 가끔 거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봉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그 받은 월급보다 높은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쯤 뒤에 걸려요. 한 번씩은. 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인건비 빼먹기라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을 쌓아도 배울 것도 없고 도전할 것도 없고 성장할 것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5년 이상 회사는 무조건 인당 1억 이상이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 투자금 런웨이를 보고 하는데 뭐 인당 1억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인당 한 3, 4억 되는 회사, 그건 뭐 런웨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긴 하죠. 솔직히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흑자 전환 언제 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거 한 번씩 그 면접 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 엄밀히 따지면은 뭐 주니어가 가서 버틸 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죠. 초기는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한 몇백억 매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 모르겠지만은, 예, 한 몇십억 정도 매출 나오는 수준에서는 사실 주니어가 가서 버틸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건 빨리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내가 마주하는 1차 시장이라서 이 시장에서 내 커리어라는 사업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건 뭐다? 이런 기준점, 숫자적 기준점을 절대 어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취업 잘못은 취업 시장 선택이 잘못되었다. 회사를 잘못 택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취업이 되는 곳으로 그냥 빨리 갔다에 가깝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건 시장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최악은 항상 걸러야 된다. 네, 주의하시고, 자, 산업을 선택하는 거. 시장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 좋은 회사가 플레이어 입장에선 사실 최악이에요. 성장할 게 없고 배울 게 없고 도전할 것도 없어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 아직까지 온프레미스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IDC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명언들은 너무 많아요. 포지셔닝의 저자 알리스 회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피터 틸 같은 경우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야기했고, 대중을 따라가는 건 평균적으로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찰리 먼거도 이야기를 했고, 잘 생각해보면 매출 빠르게 올라가고 복지 없는 회사가 사람이 없어요. 없는 곳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먹을 몫은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사람이 없냐? 매출 빨리 올라가니까 일이 많아서 사람이 부족하죠. 근데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클라우드는 파이가 커지고 있고 보안은 지금 현재 사람이 적죠. 뭐 클라우드 성장은 요즘은 애저 성장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대부분 뭐 개발자 뭐 이런 거 지향을 하는데, 지난 3, 5년 동안 IT 분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지원하던 곳이 이쪽입니다. 반대로 클라우드랑 보안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까웠죠. 프로덕트 위주로 너무 프로젝트 많이 집중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밸류에드 위주로 집중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확장되고 있죠. 투자의 원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연봉이 올라갈 것 같으니 재능과 시간 그리고 고통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기간 이런 것들은 나쁜 성과예요. 체험 효용이 나빠요. 하지만 뭐예요? 브릿지말 될 만한 회사를 경험해서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노리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운동을 할 때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장기적으로 내가 건강해져. 사실 건강해지는 것들 특징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은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은 그걸 적정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회사들에서 취업을 지원한다는 건 투자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뭐다? 이 투자를 요청하는 사람 숫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투자금이 큰 곳일수록 좋고, 시간과 재능을 투자해서 제가 맨파워가 이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가 이렇게 있는데 저를 투자해 주세요. 즉 뭐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드, 커리어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맨파워가 이렇게 있고요. 성장 가능성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제 이력서와 자소서 이거 IR입니다. 그래서 투자해 주세요. 그럼 수익을 되돌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이에요. 여기까지가 일의 흐름인데, 기술 덕후가 안 좋은 이유가 돈 투자해주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남의 돈 떼먹기죠. 비즈니스가 이러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건 투자금 떼먹기에 가까워요. 이걸로 위태로워진 회사를 본 경우도 저도 한 번 있습니다. 기술 덕후 하나 뽑아서 이 사람 기술이 엄청 뛰어나다 해서 뽑아놨더니만 프로젝트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놓고 회사 자원만 계속 써서 뭐 AWS 가용성만 캡하면 엄청 비용만 엄청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안 나와서 잘랐어요. 6개월 동안 돈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잘 택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외부 세계, 즉 회사를 잘 택해야 합니다. 사실 시장도 잘 택해야 되고, 왜 부자 곁에 가야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투자되는 분야 그리고 투자되는 직무에 가야 투자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동시에 사람도 없으면 내 몫이 커지기 때문에 분모가 작잖아요. 그럼 금상첨화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란 건 외부 세계에 맞게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게 기본적인 성장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바꿔보면 파이가 커져야죠. 계속 투자의 수익률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몫을 많이 챙기니까. 그럼 취업시장 파이가 커진다, 이건 성장률 G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억 이하의 회사가 맨파워에 투자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파이가 투자할 만한 파이가 아니에요. 허덕이고 죽느냐 마느냐 수준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도 이런 회사에 투자를 안 할 테고, 시장이라도 투자할 돈이 없어요. 사장이라도, 여러분 이 회사의 사장이라도, 그럼 사람을 후려쳐야 됩니다. 인건비 빼먹겠죠. 뭐 연봉 안 챙기는 야근 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하죠. 아니, 노동시장 할인율 할 개발자는 너무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사람이 많으면 분모가 커져요. 그럼 나눠 먹을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의 범주에서 안 벗어납니다. G는 줄어들고 R이 늘어나면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현재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스타트업 상태를 점검해 보면 성장치는 줄어들었고 사람은 너무 과잉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자 관련된
요게 구글의 최근 나온 내용인데 지금 플러터 팀과 다트 팀, 파이썬 팀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는데 플러터 팀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독일 쪽으로 옮긴 걸로 알아요. 예, 독일이 실리콘밸리보다 연봉을 적게 줄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게 받거든요. 남는 돈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싶어서 너무 예민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15년을 보죠. 2015년 컴퓨터 사이언스 그레듀에이트 have highest unemployment rate.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은 가장 실업률이 높습니다. 이게 2015년 영국 통계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죠. 모든 학문 분야 중에 실업률이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전 세계 비슷했습니다. 2010년대 전에도 비슷했어요. 사실은 최악의 취업이었어요. 컴퓨터 과학은 여전히 신입생 중에서 최악의 취업이다 이랬습니다. 컴퓨터 과학 졸업생의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2015년. 그럼 2011년은 어땠냐? 컴퓨터 과학은 여전히 신입생 취업률 최악이다. 이게 2011년이었어요. 2011년. 예. 그러다가 이제 한창 중간 2015년 이후부터 한창 호경기를 겪고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고 VC 투자가 늘어나면서 한 2016년부터 지금 한 2022년까지 호경기를 잔뜩 겪었죠. 겪고 난 다음에 2024년 현재입니다. 실업률은 낮아요. 미국 전체가 실업률이 낮으니까. 근데 신입 취업이 없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신입 취업이 없어요. 정확히는 개발자에 좀 가깝긴 한데 빅테크가 더 이상 채용을 안 했으니까 채용을 안 하다 못해 뭐예요? 팀을 없애버리는 수준이잖아요. 여기에 잘린 사람들 스타트업으로 다 가고 스타트업에 신입이 들어갈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입 컴퓨터 사이언스 미국 실업률이 7.8%입니다. 일자리는 30% 줄었는데 전공자만 5년간 40%가 늘어났습니다. 채용 공고가 30%가 줄었대요. 지금 사실 상당수 한국에는 탑티어였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도 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온프레미스에 더 이상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저는 이런 걸 사실 지난 시장 동안 몇 번을 봐오다 보니까 나름의 사전 준비나 경험이 생긴 겁니다. 이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그냥 맞으면 안 된다. DMZ 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어를 해야 된다. 좀 완화시켜서 맞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마치 가치관이나 정체성처럼 받아들이는데 기술도 그렇고 막시 C++이 중요해서 파이썬을 익히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커리어를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되는 건 커리어, 즉 사업이고 창업가 역시도 똑같이 창업가 커리어가 따로 있어요. 이것들은 뭐다? 시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직업이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란 건 시장일 뿐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관점을 심어져 버리면은 한번 선택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날려버리거든요. 날려버리면 20, 30대 황금기가 확 가버립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댓글 답변하는 대로 한번 취업하면은 인생 망치기 딱 좋다고. 이게 그 답변하는 사람이 IT인이 아니에요. IT인이 모여있는 카페인데 IT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혹은 기획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이 답변해요. 개발자 답변해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아직 PM급이 아닌 사람이 또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엔지니어인 경우에는. PM급이어도 성장하는 분야를 아예 그냥 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건 무시하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생이 망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근데 채용은 뭐다? 사장단급에서 밑에서 내려와서 탑다운은 되거든요. 시장의 기반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파트장이라 하더라도 한계점이 여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100% 실패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피하면 됩니다. 뭐 첫 번째, 인당 1억 이하의 회사에 들어갔다. 이건 100% 실패하는 거죠. 취업 시장, 장기적인 지가 낮은 거고, 경쟁이 많은 분야에 도전했다. 노동 시장 R이 높은 거고, 그러면 현재 가치가 매우 낮게 나오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잘해서 취업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만나는 학생들이나 이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어릴 때부터 잘난 분이시면은 이 유튜브 안 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충전이 이런 것들을 보는 노력치예요. 노력치. 오리지널리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운의 영역입니다. 트라이. 그래서 여기서 얻은 여러 가지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트라이에서 무한 트라이에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 실패할 걸 빼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빼는 철학에 가까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중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파인만의 학습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말하고 글쓰기로 이야기하는 사실은 원래 유태인들의 학습법이거든요. 하브루타. 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뭘 하려고 해라.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 어떤 직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직업은 내가 커리어를 얻기 위한 시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걸 잘 정해야 돼요.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하는지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경제성 평가를 해보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발국 비전에서 안데슨의 백엔드 엔지니어 되었고, 지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비전 하나를 들을 예정이시고, 이 중에서 뭘 들어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또 CCNA 공부 중이고 또 주중에 무슨 교육을 들으셨대요. 보면 빅데이터 자격증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이 근데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사람마다 지평이 달라요. 근데 지금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만 하는 게 맞는가 물어보면 이건 경제성 평가에서 완전히 아니죠. 지금은 일단 어디든 빨리 취업을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나이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금리가 중금리잖아요. 그럼 점점점 현금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시스템 오피를 하는데 3천 연봉을 맞으면서 공부를 빨리 시작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좀 더 공부를 6개월 정도 해서 3,500 연봉을 받도록 취업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커리어 로드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3,000 연봉을 받으면서 여기서 전직, 이직 이렇게 하는 걸 노리는 게 맞는가 따졌을 때 1번이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밑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당장 보면은 현금 가치가 높아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받는 현금도 높지만은 중금리잖아요. 저걸 모아가지고 도약 계좌 넣고 그 다음에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으로 예금 받고 그러면은 점점점 현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좋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이 침체기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침체기가 지나면은 IT 경력을 통합적으로 해서 뭐라도 공부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찾을 거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실 백엔드 개발자 관련돼서 백엔드 멘토가 최근에 이 말했어요. 이번 침체기 한번 오면은 나는 아마 정년 때까지 다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번 쭉 잘려서 사라지고 신규 취업들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그 이야기 하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많이 포기를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맞춰 대응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이 점점 줄어들 거고, 나중에 경기 확장기에는 어떤 경력에는 IT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뽑을 테니까. 그래서 뭐 현금의 혜택도 얻고 나중에 경기 확장기에 대비한 경력을 무슨 경력이든 쌓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전직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전직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그리고 돈 벌면서 하는 게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어요. 적어도 30대 중후반에 이걸 하겠다는 건 그래도 인생은 뭔가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적정 궤도 이상 가보겠다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생각하는 것처럼 원금 보장형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펀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노력을 적절한 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장에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성장이란 건 외부 성장 모델에 적합하게 내부 체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내부 체계가 여기서는 내가 되고요. 외부 세계는 시장이 되고 트리거는 내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택해서 역량을 증진시키고 잘 선택해서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지고 내부 체계를 강화시킨 다음에 트리거를 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받죠, 돈으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 세계에 맞춰서 다시 또 역량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승진 이직하고 경험 쌓을 수 있고 돈을 더 받고. 외부 성장 모델에 맞춰 내부 체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대가 변화할 때 거기에 자신을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꼭 사람은 구성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을 해요. 그런 게 보통 약간 그 니체나 이런 쪽에서 연장이 된 실존주의에 가깝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외부 성장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내부 체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경제적 혜택을 얻어도 자유주의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게 뭐 외부 상황 환경에 맞춰서 준거점이 결국엔 결정이 나는구나. 그리고 러우 전쟁도 현대 시대엔 한 나라가 단독으로 전쟁 여력을 가질 수 없구나. 탄환 소모가 너무 빠르다. 이런 외부 성장 모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지금 북한이랑 지금 협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한국 탄약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외부 상황에 맞춰서 계속 내부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걸 운영이라고 합니다. 이 운영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평소에 하는 훈련. 그럼 뭐? 도전은 시합. 어떤 기회가 하나 생겨요. 그때 도전하는 건 시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내가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가. 이게 시장 선택의 문제고 성장률이 높은데 공략을 해야죠. 왜? 내가 투자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시장을 공략할 수도 없고 내가 모든 걸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그 시장에 적합하려면 내 내부 체계와 트리거, 뭐 지원 이력서, 포트폴리오, 퍼스널 브랜드 이런 게 어떻게 나와야 나를 합격시킬 것 같은가, 투자를 해줄 것 같은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내부 체계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될까. 예.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아웃풋은 신경 끄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나 오는 이거 통제 못해요. 뭐 선택과 인풋으로 확률적 우위만 최대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역량 성장하는 거, 역량을 표현하는 거, 링크드인 관리하고 투자가 일어나는 시장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풋이 됩니다. 무한히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생산성입니다. IT 경력 쌓으면서 계속 공부하고 시도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실제 이분한테 적용하면 첫 번째 목표. 다음 연봉 올릴 포지션을 먼저 정해요. 그래서 큰 회사들 경력을 쭉 보고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해당 직무에 관련된 관련 기술 스택을 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달성할 목표 이력서를 달성합니다. 이 정도 이력서를 적으면 저기에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에 합격하겠구나. 그리고 현재 내 상태에 대한 이력서를 적어요. 그럼 이 갭이 생기겠죠. 미래에 대한 갭과 지금 나에 대한 갭. 여기에 적합한 목표가 나왔으니까 부족한 역량을 한 줄씩 채우는 겁니다. 이걸 뭐 1, 2년 단위로 나누고 3개월 단위로 나누고 한 달 단위로 나누고 2주 단위로 나눠서 그럼 일정이 연기되었네? 그럼 조정하는 거예요. 목표 수준은 계속 2주마다, 분기마다, 한 달마다 뭐 이렇게 계속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큰 회사 경력이 바뀌는 역량을 참고하면서도 이 목표 이력서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온라인 되는 거죠. 요걸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합니다. 이거 회사 경영이랑 똑같습니다. IT 회사 경영 전부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해요. OKR 할 때. 그 회사 전체에 OKR 있고 팀 OKR 있고 개인 OKR 있고 이걸 바텀업 시키고 탑다운 시키고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란 건 외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내부 성장 모델을 갖추는 걸 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갖출 수 있겠죠. 예, 탑다운이고요. 바텀업으로 보면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장을 뛸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시장을 택하는 거죠. 그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저게 100% 맞고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대충 어느 정도 알고리즘만 맞으면은 동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행동 경제학이죠. 기본 구조적 사고방식을 좀 더 연장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대비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나쁜 걸 빼는 거고, 시장 수익률 뭐 인내를 가지는 거고, 초과 수익률 여기서부터는 좀 디테일 있고 오리지널리티 차별성이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부터는 그냥 뭐 저걸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라이를 무한히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성공하는 건 운의 영역인데 결국에는 횟수로 결정이 납니다. 이걸 할 생각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을 이제 뭐 적당히 사장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복진하고 우리 적당히 즐겁게 살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죽은 회사들 꽤 있어요. 매출 성장이 아예 없는 회사들, 도전을 아예 하지 않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런 회사들이 보통 꼰대지도 심하고 그렇죠. 그냥 컨설팅 내용 일부를 딱 보면은 일단 시장은 변화해요. 변화하는데 노동시장 할인율이 낮은 곳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럼 10년 전에는 32살 이상은 책임 못 진다고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신입 숫자가 적어요. 의외로 신입을 뽑기가 되게 힘들다 이 이야기 많이 들거든요. 뭐 인내심이 없어서 아예 그냥 사람이 없다. 지원자 숫자가 적다.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시장 경쟁보다는 인프라 보안 시장의 경쟁이 또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용 자체가 줄어든 상황인데 아직까지 채용이 좀 보유되고 있는 곳은 이쪽이니까 경쟁이 적은 곳으로 보내는 쪽이 맞습니다. 두 번째, 취업 시장 성장 유지. 2022년까지는 최대한 클라우드 경험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확장기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경력으로 이직처가 다양해지니까. 근데 2022년 이후부터는 20조하고 지금 빨리 취업해. 야, 언제 이거 경기 침체가 올지 몰라.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중금리고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한 16개 주 정도에서 이미 침체 신호를 다 봤다고 하던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취업해. 그래서 도약 계좌 들고 그렇게 해. 현금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따지는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첫 회사 취업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되돌릴 수 없는 실패죠. 원래 같았으면 이제 이대로 쭉 갔으면 1년 경력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경력 상태가 되었잖아요. 두 번째, 평균 수익률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고 점점 이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베이스가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버티다 보면 한 번쯤은 잘 될 때가 옵니다. 그럼 동시에 한 번 잘 됐다고 그게 유지되질 않거든요. 그때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한 방에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인생에서 한 2, 3년 정도는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한 10년에 2, 3년? 네,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빡세게 일하는 건 그걸 5년에 2, 3년 정도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클라우드로 전직하지 않은 네트워커들, 엔지니어들, 이분들 한때 탑티어였고 억대 연봉자였는데 10년 전에 억대 연봉자였는데 지금 다 잘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분의 이제 전망이 이제 그 지평이 30대 후반이시니까 돈 안 되는 걸 몇 년 쭉 하다가 40대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돈부터 벌어라. 지방 보안관제가 사람이 많이 부족할 거거든요. 네, 지방 보안관제가 지방의 보안 사업 같은 경우는 유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백업 엔지니어도 좀 하셨으니까 이분이 가면 그나마 이제 좀 그 해볼만 할 거예요. 그리고 C++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거 C++ 채용 공고도 있고 거기서 오라고도 하던데 이거 괜찮은가 해서 일단 돈 벌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머지는 여기 일하면서 단계별로 전직하라.
그리고 직종 간 경계도 많이 사라졌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테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시간 끌고 공부 안 하고 지원 안 하고 그러면 망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이분이 30대 후반이시니까 뭐 더 올라갔으면 더 힘들어지죠. 다만 이분의 나이에 맞는 접근을 좀 이야기를 한 거긴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지금 퇴직 연령이 대충 한 49세 정도. 요즘 퇴직이. 이거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결국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회사, 그리고 회사 대기업 임원이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막막해지는 경우도 요즘 많이 봐요. 그래서 결국에 모두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이거 사실 2021년부터 직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 이야기한 게 그거 배경이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내 건 검색해도 안 나오는구나. 예. 여기서 여기 언제였죠? 이제 모두가 경영자인 시대도 왔지만은 직업의 시대가 끝났다. 라고 한 게, 예, 여기. 이게 언제였지? 2022년 10월이군요. 1년 전이 아닌데? 1년 전이 아닌데, 1년 반쯤 전? 아, 훨씬 전이네요. 1년 8개월쯤 전. 예. 그래서, 결국엔 모두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회 손실이 있어요. 1년 공부 제대로 해서 경력이 될 만한 좋은 직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갈 수도 있고. 투자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적절한 사람이 없는 분야는 여전히 넘치거든요. 그리고 2022년 이후부터는 근데 요때 이제 이렇게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뭐 AI 하는 학생들도 있고 클라우드 쪽에서는 계속 투자하다가 AI가 요즘 뜨네 해서 그 안에서 AI 하는 학생들도 있고 스톡 옵션 이제 내년에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 근데 2022년 이후부터는 야 빨리 가라 빨리 그냥 30주차 되기 전에 그냥 가라. 취업하고 그 다음에 공부 지속해라. 보안이 어디는 일단 취업해라. 이거 위태롭다. 위태롭다.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축기는 100% 맞아.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직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2021년 확장기 성장률을 잘 타야 됩니다. 요때는 이런 저는 이걸 파도 타기라고 부르거든요. 파도가 부르면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금리였고 기업 투자가 일어나고 산업 투자가 확장되는 시기니까 여기 가라 이렇게 했고 확장하는 클라우드로 취업하고 경력 쌓고 연봉 성장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후퇴기인 지금 이때 경력을 쌓은 데브옵스 클라우드 경력자를 워터폴에서 많이 찾고 있죠. 그 C레벨 이직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많이 해고하고 클라우드 쪽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있죠. 그러니까 요때 물 들어올 때 타는 게 심지어 디플레이션 때는 더 연봉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경력직들에겐. 근데 2022년 수축기에는 덜 깨지면서 현금 중시하게 됩니다. 현금 중시로 가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호경기 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여기 회사 투자하거나 아니면 S&P 500 투자하는 이런 용도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금리도 대가 중금리라서 현금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한 5% 이자 받으면 이거 한 1년쯤 뒤 되면은 그거 실제 현금 가치는 6% 7% 될 수도 있어요. 디플레이션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 경험을 쌓으면 다시 확장기 때 신규 기술일 때 전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OP 한 친구들 담당자 된 거 보면은 담당자 회사에서는
그것까지 다 전체 경력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빨리 돈 벌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지금은.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해서 IT 통합 경력 쌓고 공부할 환경 세팅하고, 이거는 언제나 경기 침체에서 해야 될 행동 강령입니다. 호경기에는 파도를 타야 되고, 반대로 수축기에는 뭐다? 조심조심해서 현금 많이 모아야 되고. 당연히 이거 주식시장이 똑같죠. 경기 확장기에는 시장을 더 잘 타야 되고, 경기 수축기에는 뭐 덜 깨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생 내내 계산해야 돼요. 뭐? 인생을 계산해야 돼요. 왜? 커리어는 사업이니까. 특히 결혼한다고 부동산에 관련된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진짜 많은데, 경기 확장기에 부동산을 왜 삽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수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야지, 돈을 모아뒀다가. 근데 결혼했으니까 확장기에 사야지 해서 그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수축기에 사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돈 되는 것만 해야 되는 게,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돈이 꼭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30대 되면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40대 되면 잠깐만, 나 노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대 되면 이제 진짜 나와서 혼자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10년 앞당겨서 사전에 준비를 해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후 빈곤을 가장 대응하기 좋은 건 20대 때 S&P 500 1억을 모아서 투자해 놓는 거거든요. 그럼 노후 빈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30대 때 뭐예요? 이제 내가 한 50 이후부터 어떻게 벌어 살지? 그럼 그거에 준비해서 내 사업체, 엔잡 이런 것들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40대 때는 은퇴를 준비해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장 먼 미래에서부터 순서대로 대응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당겨서 하면. 그런 것들을 일생 내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에이전시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 친구도 전부 노후 빈곤이 되겠다. 특히 이거 외국계 대기업 들어간 학생이 순전히 저축으로만 1억을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와, 큰일 났다 이제. 이 친구 그냥 냅두면 큰일 난다. 이거 노후 빈곤 낸다. 그거 진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좋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관점은 나이에 따라 무조건 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보시면 노후에는 현금이 최고다,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재산세, 수리비, 건보료 이런 게 더 나옵니다. 근데 나이 들면 이분들이 하신 말이 건보료가 제일 무섭다고 하거든요. 대기업 인원이다가 명타니까 바로 가난해져요. 그래서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꼬셔야 되고 결혼식을 비싸게 하고 그게 나중에 다 되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히 즐기고 일은 돈 버는 거 해야 합니다. 돈 되는 공부, 돈 되는 일만 해도 정말 바쁘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리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건 인생을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운영이에요. 이게 뭐 인생 경영이자 커리어예요. 커리어 있고 내 삶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커리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 게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붓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총 자산에 가까워요. 유무형 자산이 다 포함된. AR 스쿨에서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외부 시장을 분석하고 회사도 분석하고 산업도 분석하고 국가의 성장치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성장 모델을 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글로벌리스트 육성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부 체계 성장을 의도해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걸 연결시켜서 투자를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외부 세계에서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외부 세계만큼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력서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공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함되고, 사업에 대해서 포함되고, 그런 것들 계획을 잡은 것들이 요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클라우드다.
이런 커리어는 사업이다 이 개념이 편집권만 살아남는다 여기에 마무리 내용에 나옵니다. 일생 내내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무조건 계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대비하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 망할까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가 정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일단 계산하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 그래서 운빨에 맡깁니다. 운에 맡겨요. 외부 세계에서가 변화하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패할까 겁나서 아예 공부 안 하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원래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니어든 스타트업은 다 똑같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망하는 겁니다. 100% 망하는 이런 행동들부터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절대 원금 보장형 펀드가 아닙니다. 돈 되는 공부를 하기에도 매우 바빠요. 체력과 시간의 한계가 30이 넘어서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밤새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밤새면 두통이 생겨요. 20대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아마 이제 노폐물이 20대 때만큼 잘 안 빠지는 거겠죠. 근데 마치 좋아하는 기술 따져요. 그럼 망합니다. 돈 되는 기술을 좋아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돈 벌어서 해소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 피로도를 관리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바쁜데 하물며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성장 피로도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행위를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